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미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고려한 자본 유출 우려 등도 이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평가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됩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에 오르며 4대 그룹이 모두 40, 50대 젊은 총수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재계에서 기존의 회장이 물러나고 창업주의 3, 4세대가 전면에 나서는 세대 교체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밀려내려가는 형국이고요. 낙폭이 지금 오후 들어서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의 밀림은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 많이 올랐던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특히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해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하락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쪽은 이제 추가 부양책 협의가 대선 전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꽤 큰 금액을 지금 양보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 쪽으로 공을 돌렸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원안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전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주들도 조금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졌고 오늘 우리 증시도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총수들 세대 교체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면서 변동성 강한 시장 이겨내야 될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잠시 뒤부터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증시 사실 좀 상승해서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로의 좀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ST팜, HLB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5G 관련주죠. KMW, 에이스테크, 시젠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또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역시나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이폰 관련주 호불호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 여전히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애플의 아이폰 12 이 공개 이후에 이 관련주들의 주가도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봤는데요. 이 아이폰 12가 이 첫 5G 폰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 5G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먼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의 이 5G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 5G 스마트폰으로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오전 시장에 좀 5G 관련주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곧 본격적인 5G 생태계 형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5G 통신 장비 업종의 오래간만에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솔리드라든가 RF텍의 이 종목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아이폰 공개 이후에 이슈 소멸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거래일 애플의 이 주가 하락에 따른 여파로 아이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뭐 알려졌던 수준의 성능 개선이라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는 측면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BH, 슈피겜 코리아, 더구전자 등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4분기 아이폰 판매 호조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첫 5G 모델이라는 점에서 아이폰 교체 수요 유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잔존해 있다라는 점에서 이 관련주들의 하락세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는 측면도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 시장 이제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조정 이후 반등이 강할 종목군들의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당분간은 큰 틀에서는 이 코스피 시장 거래소 배당주 위주로의 시장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모멘텀이 있는 업종 종목들 내에서 최근에 이런 주가 조정 이후에 저가 매수를 노릴 법한 이런 모멘텀 있는 업종을 계속 찾아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비메모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유효하게 가져가 볼 만한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만 보더라도 좀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는 활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비메모리 관련주 뭐 아무래도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 삼성전자의 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들의 이런 주가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EUV 장비의 이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공정이라든가 이 소재 부품 산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유효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내에서는 뭐 AD 테크놀로지, SNS텍, FST, 동진세미캠 등에 있어서 최근 뭐 이런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객장 소식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바로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사실은 옛날에 중국 소비주 하면은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한한령 이후에 코로나까지 오면서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좀 먼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모습인데 어때요? 최근 동향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기대감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데 아직 변화가 확실하게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코스피 지수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유통주나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그러면 이제 중국의 소비가 좋아질 것인가라고 하는 지표 흐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일단 중국의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계속 호전되는 모습이 나와야 소매 판매도 같이 이끌어가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오히려 반등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하게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소매 판매가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뚜렷한 변화가 나오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인데 하지만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 강세가 오히려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한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있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 국경절 연휴 동안의 소비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중국의 전체 관광객 수가 집계를 따져보니까 한 79% 수준까지 작년 대비해서 회복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중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해외여행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중국 내수 중심으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00% 이상, 뭐 120% 이상 내수 관광 쪽의 변화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느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와 함께 또 오히려 유통업체나 외식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5% 가까이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큰 멀리나 아니면 빠르게 여러 가지 여행 심리를 회복하는 것보단 소소하게 주변부터 어떤 소비에 대한 흐름들이 회복되고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국의 영어관 수입을 보게 되면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주변부터 좀 소비가 가시화될 수 있는 여력들은 빠른 생활 주변부터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에 또 뭐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까지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쪽은 뭐
보도가 나왔던 매체가 스포츠 전문 매체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신뢰가 있다고 보기는 아직 모를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도 방한한다고 하다가 또 어떤 연기됐고, 게다가 왕이 외교부장도 방한 연기가 된 상태 쪽에서 상대적으로 외교적인 모멘텀은 좀 위축이 돼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당장 올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함께 중국 소비주가 빠르게,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이 면세점 매출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는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회복세, 특히 저점은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맞을 정도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항공편이 재개가 되기 시작하고 광군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어지다 보니까 이 다이공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재고를 쌓는 노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나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이제 일부 매장을 개장하면서 이 다이공을 맞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씩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화장품 쪽이 면세점 매출액의 90%까지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일단 아직까지 국내 화장품들이 죽지는 않았구나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의 동향을 또 지켜보게 되면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대표적인 호텔 신라의 면세점 쪽이나 화장품의 아모레퍼시픽, 카지노의 파라다이스, 항공주의 대한항공, 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적자 전환되거나 뭐 50% 이상 어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나마 대한항공은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30% 정도 감소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선방은 화물 운송 쪽으로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로 찾아볼 부분들이 그동안 과거의 밸류가 상당히 비싸졌죠. 근데 지금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배, 2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살짝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기저효과와 함께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가시화만 어떤 코로나 안정에 가시화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안정이라는 필수 조건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혹시 이어질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얘기가 주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한령 해제 관련된 쪽은 너무 기대를 갖지 말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저점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가 오히려 그쪽에 어떤 많은 비중을 차지한 상황 쪽에서 움직이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보다는 약간 어떤 보초병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발만 담근 상태 쪽에서 주가의 동향들을 확인하는 전략들이 일단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메스죠. 2분기에도 실적 좋았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8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여지는 만큼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수치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콜마 B&H 같은 경우도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회사지만은 일단 애터미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화를 좀 따져보다 보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까지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 앞서 잠깐 위안화 환율 동향을 살펴봤는데 지금 원화의 환율도 위안화와 동조되면서 강세가 빠르고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느덧 1,150원대가 이탈돼서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원화의 강세가 더 뚜렷해졌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 흐름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벌써부터 외국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9월달과는 좀 다르게 코스피 쪽에서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특히 달러화를 동반한 달러화의 약세와 원화 강세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된다는 쪽에서 일단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워낙 강세 수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내수 쪽,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많이 얘기하는데 음식료 업종은 일단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 추세, 대표적으로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원화 결제, 외화 달러화 결제를 통해서 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상쇄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너무 기대감을 키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철강, 항공, 유틸리티주 모두 다 항공주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 쪽이다 보니까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올 상황들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1140원대에서 1160원대에 이어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또 1120원대까지 하락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라고 보게 되면 대표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게 반도체 IT, 뭐 증권, 철강, 화학, 그리고 조선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안전자산 효과가 강하게 불러일으키면서 그에 따른 경기 민감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이쪽도 한국 시장을 뭘 살까라는 고민들은 외국인들은 안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냥 환율과 관련돼서 환차익도 같이 노려보겠다 하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죠.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대비를 하되 특히 이제 경기 시그널까지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어지고 있는 조선철강 관련된 쪽이나 또 시장의 유동성을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증권까지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가장 주목하는 쪽은 SK 하이닉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내년에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좀 포함을 시켜놔야 될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뭐 IT 쪽에 LG전자나 뭐 증권주, 포스코, 롯데케미칼, SK텔레콤 모두 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어떤 경기와 관련된 시그널이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주자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시되 아직은 달러와의 본격적인 움직임까지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액션에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확인된 그리고 낙폭이 좀 더 컸다가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어떤 내수 관련된 원화 강세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현대 홈쇼핑 같습니다. 특히 원택트 수혜로 충분히 받았던 종목이고 고마진 상품 쪽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오히려 10%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벌써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CJ E&M 눈여겨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홈쇼핑 쪽 예전에 CJ 오쇼핑이죠. 이쪽을 합병하다 보니까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디어 관련된 쪽도 같이 성장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소폭 하락하지만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확장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하락한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면은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2,400선 찍었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21선 걸리고 저항 걸리고 그러니까 시원찮은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우리 시장은 특히나 좀 시원찮은 그런 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단기 조정이고 그것은 중기 상승 추세를 만드는 과정 중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선이 거래일수 오늘 빼면 이제 13일 남은 시점이거든요. 강한 탄력 기대하기에는 약간 좀 찝찝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을 보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미국 시장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고점을 놓고 보면은 사상 최고치하고 한 1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본다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애플 같은 그런 이슈가 또 하나 나타나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넘어가고 대선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다시 설명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허약하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 보이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디커플링을 한번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10월 팬데믹 이후에 코스피하고 나스닥의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를 한 표인데요. 위에 이제 일본 식봉으로 나타난 것이 코스피고요. 그리고 미국 식봉으로 한 것이 나스닥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가 좀 올라가죠, 위에 쪽에서. 그런데 뭐 종종 이렇게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기 9월 초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이제는 어제 오늘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동일시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전에 나타났었던 극심한 그 차별화는 완화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좀 앞서 나갔었던 3월 이후에 좀 앞서 나갔던 모습이 다 이제 무산되고 특히나 7월 중순 이후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거든요. 저 위에서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위로 툭툭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본 식봉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스피의 모습인데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시장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 쪽에서 언택 관련주들이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컨택 관련주가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컨택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가면서 반등이 좀 세졌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8월에는 현대차가 좀 중심에 있었죠. 12만 원에서 뭐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 9월에는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부품 이쪽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월하고 9월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하나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었던 이슈는 8월 이후에 재정정책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선 이슈가 좀 또 종종 불거지고 해서 미국의 내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자체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좀 덜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미국 내부 이슈가 점차 약해지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러한 충격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재정정책 이슈도 이제는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안 좋은 측면도 있긴 있는데 이 언택하고 컨택이 순환매가 진행이 됐다라는 점, 이 점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었다는 점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단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지금 10월까지도 이어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었던 거는 그러한 매기들이 빨리 나타났던 것이 8월과 9월에 나타났기 때문에 10월에는 약간 좀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코비드19 진행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다시 또 강해질 가능성, 그러니까 언택에서 컨택으로 좀 넘어가는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강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심의 산업재 섹터 이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외에 또 하나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강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8월에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향후 코로나 이슈 완화 여부에 따라서는 경기 흐름의 개선 속도도 그렇고 우리하고 나스닥의 좀 비교되는 수익률도 그렇고 그리고 내부 종목 업종의 흐름이 좀 빨라질 가능성 이 13일 내에서도 대선 이전에도 그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점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개선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이르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이제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 안 좋은 경기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을 계속 점검을 해야지만 향후에 개선이 되는 그 흐름을 쫓아갈 수가 있고 체감이 만약에 되면은 오히려 투자에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경기 호전이 되고 있는지 그게 체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 호전을 우리가 체감을 못할 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가 미국 대선하고 맞물려 있는 시기인데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거가 돌아서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채권 국채 수익률 흐름으로 한번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2016년 그 미국 대선하고 유사한 그런 금리하고 경기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흐름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 푸른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국채 수익률이고 빨간색 선으로 좌측 끝하고 우측 끝에 박스로 표시한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대선 전까지 흘러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 이전, 그러니까 4년 전 오늘 시점 정도 왼쪽이 그렇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현재 시점인데 지금 금리 추이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가운데 이제 붉은색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왼쪽에 빨간 박스권이 마무리되자마자 금리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그 금리가 좀 오버슈팅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가요. 그래서 금리가 저렇게 붉은색 타원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그때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2017년 장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도 박스피 벗어나서 그때 상승을 되게 크게 했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 금리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그때하고 비슷하고 경기 상황도 지금 저점에서 턴하고 있는,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진입은 안 했지만 경기가 턴에서 아래쪽에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2016년에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붉은색 그 박스권 앞에 나타났었던 이렇게 오렌지색 박스로 표시한 것은 금리가 툭툭 튀어오르고는 있지만 저 때는 팬데믹 때문에 3월하고 6월에 이렇게 급하게 올랐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급하게 올랐었던 금리가 쭉 빠져지는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2016년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해졌다라는 특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 측면에서 놓고 보나 경기 흐름 쪽에서 놓고 봤을 때도 2017년 초부터 돌아선 경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경기가 2개월 전부터 돌아서기 했다라고 OECD에서 집계된 것,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미국과 함께 돌아설 수 있는 거는 연말 지나면서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년 1, 4분기가 아까 푸른색으로 표시한 좀 내려오고 있는 타원으로 표시했었던 내년 상반기가 주식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경기 흐름 측면에서 접근해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뭐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건 뭐 예상보다 좀 저조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외신을 보면. 지금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헷갈리게 될 수 있고 외신 쪽에서 나타나는 것만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 그걸 또 한번 곰곰이 살펴보자 해가지고 오늘은 경제 지표 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9월 CPI 지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 1.3% 증가 이렇게 돼서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되는 모습이었는데 절대 수치상으로 놓으면은 월간 단위로 봤을 때 6, 7월에 0.6%보다 좀 낮고요. 8월에 0.4%보다도 좀 아래쪽이죠. 0.2니까요. 그래서 전년 대비보다도 전월 대비가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하죠. 경제 지표 쪽에서 봤을 때는 두 개를 다 봐야 되지만 주가를 보는 분들은 이 지표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가 더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월까지 좀 6, 7월에 강했다가 8월에 약간 좀 수그러들었는데 9월까지 좀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10월에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CPI 같은 경우는 개선되고 있는 와중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한번 되게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회복을 한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7월 말에 나타났었던 FRB가 제공했었던 PCPI 지표, 제가 이 지표가 나오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8월 말 때 제가 이거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 달 9월 CPI 지수가 나타나면서 한번 비교하는 차원에서 약간 한 일주일 정도 늦은 자료이긴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료하고 에너지 쪽 제외한 그런 근원 물가지수를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불리면 푸른색 선을 봐야 되거든요. 변동치가 좀 줄어든 모습으로요. 근데 이 푸른색 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붉은색 선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림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3월부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각도가 수치상으로 절대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각도가 약간 기울면서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세히 그림에서 보셔도 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절대 수치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해서 나빠진 것이 회복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테고 지금 올라온 수치가 1.5% 정도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에서 2% 사이는 아주 정상치에 근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막 좋아지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월 대비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상승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하면은 주가가 탄력이 약화된다. 이거는 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상승 각도가 가파를 때 주가도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고 저것이 약간 둔화되면은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고 만약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은 주가는 심한 조정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나타났었던 과거의 흐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2016년 말 정도께도 저게 올라오다가 옆으로 기다가 좀 내려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 조정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11월, 12월 뒤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 상승 측면에서 조정의 모습이 기간 조정 정도로 이어지고 대선 직후에 강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경기 흐름에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추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놓고 점검을 좀 해보면서 11월, 12월에 생각할 문제고 지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 대선 전후로 나타날 수 있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 같은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고 최근에 나타난 조정은 계속 기회로 이용하자. 그리고 개선됐기 때문에 둔화되는 지표는 더 이상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기회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 김형진 대표와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오늘도 이주현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기로 하면서 일단은 어떻게 돈모 리포트가 진행되는지 설명 간략하게 해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드리고요. 공개는 월요일과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될지 몰라요. 게릴라성으로 공개해드린다는 말씀이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후보군을 말씀을 드리고 편입할 종목은 3시 정각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신 뒤에 입장 가능합니다. 네,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유비케어, 한국알코올 뭐 이런 종목들 잘 달리면서 목표가 달성 빠져나갔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지금 149%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 모두 다 플러스 수익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부터 오텍까지 특히 레몬은 18%가 순식간에, 유니온도 17%가 순식간에 남바가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하루 만에 12.4% 됐던 종목이고요. 써니전자 연속으로 2번 수익을 계속해서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죠. S맥도 수익을 결국에 내면서 포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고요. 지금 NHN이 다시 하락 전환했고 IA가 마이너스 4.7% 조금 낙폭이 커진 상황이네요. 위원님 5종목 포트폴리오 좀 AS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죠. 어제 미국장이 이제 약보합 정도로 이제 끝난 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보면 미국 선물도 뭐 양호합니다. 0.3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양호한 모습인데 이제 국내 증시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금일 매매 동향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정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또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잠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21선을 돌파하고 이제 전고점 부근에 대한 그런 이제 이 매물대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이 고점 부근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지금 시원하게 뚫고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전고점 부근에 바짝 붙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조정을 한 파동 정도 미국장도 살짝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이 나온다면 11,500포인트까지 조정이 살짝 나와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선물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시가부터 강하게 오늘 밤에 치고 올린다 하면요,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5차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오늘 밤에 나온다든지 협상이 체결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하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 없이 그냥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냥 5차 부양책 뉴스가 오늘 저녁에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 돌파 이후에 지금 신고가 자리를 한 3일 안에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국내 증시를 이제 보게 된다 하면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꺾여버리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흐름이 되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직 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가능성은 조금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증시가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11,50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요, 국내 증시 코스닥 기준으로 한 8,50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면, 조정 나올 시 큰 폭락보다는 그냥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선 테마주들 바닥 지금 조정 많이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분할 매수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볼 텐데요. 뉴지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역시나 그냥 조정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굉장히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도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매도하는 그런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밀리는 부분이다. 뭐 2%밖에 안 되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동 잔잔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기 추세는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 돌파는 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 부근인 한 18,000원대까지는 뭐 매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NHN인데요. NHN이 지금 좀 조정이 오늘 나와주고 있고,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75,000원 부근에서 지금 살짝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를 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더 밀려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세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77,000원 부근, 그리고 78,000원 부근, 여기 이제 저항 라인에서 조정이 살짝 나오는 부분인데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돌림 나와준다고 하면 저항 돌파, 그러니까 2평선 기준으로 62평선 저항을 갖다가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대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 상단까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이후에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7만 원 부근에서 만들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가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관련해서 또 AS를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5일선 돌파가 나와줬고요. 오늘 뭐 안착하는 흐름이라고 하면 음봉으로 좀 조정받는 부분이 이상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그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의 안면 인식 관련한 이슈가 7월 달에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이슈들이 또 계속 나와줄 가능성,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내일쯤 해서 또 상승 흐름, 시장이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 준다 하면 드림 시큐리티에도 시가 상승하면서 단기 저항,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4,700원 정도 돼요. 그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관련주들 중에서 드림 시큐리티 괜찮은 흐름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IA. 자, IA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이쪽 관련해서 좀 숨겨져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동전주라서 사람들이 좀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동전이지만 동전이 아닌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분할 매수 관점 유지를 하고요. 지금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는데, 이 오버행 이슈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조정을 갖다가 기회로 삼으시고 저점 매수 분할로 이어가신다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A는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길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700원까지 무난하게 수익도 좀 크게 챙겨갈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분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제가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했으니까 올라갈 때 막 급등할 때 시세 나온다고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려올 거 받쳐 두시고 그냥 편안하게 직장인분들 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래에다가 받쳐 두시고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한번 취해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김양 산업이 오늘 시세를 한번 줬는데 조금 아쉬워요. 김양 산업 이제 그 진양화학 그리고 진양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세훈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양 산업과 뭐 진양화학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양폴리도 마찬가지로 진양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죽지 않고 밀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이제 잘 가는 종목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 어차피 따라가는 흐름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양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총이 작은 소형주예요. 379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적은 돈으로 가볍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진양화학이나 진양 산업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는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크죠. 500억대. 물론 세 종목 다 이제 소형주이긴 한데요. 대선 테마로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고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윗꼬리 달고 시장 조정받으면서 밀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슈 앞으로도 더 나와줄 거고요. 대선 테마는 조정 나올 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계좌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그렇게 해서 물려 있다가도 수익이 나셨을 테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계속 제가 뭐 방송에서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라.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 파란색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수렴 구간, 그러니까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지금 시세 살짝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전고점 부근에 저항을 조금 받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후에 추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 흐름 유지해 준다 하면 괜찮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선 테마들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S 쭉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 이용하시면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고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상담 주로 하는 시간이고요. 이지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